사절 4시간인데 탁구라켓을 몇 개를 그린 거야. 투시가 안 맞기 시작하면은 허점이 너무 많이 보여. 상명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키워드는 하나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오늘은 상명대 실기대회 수상자 수시 내용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입시 요강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죠. 생활예술 전공 학생부 교과 20% 실기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고사 요거 중요하죠. 켄트지 3절지에 5시간이다. 실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4절 4시간이었어요. 실기대회 거쳤던 학생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입시 요강에 나와 있는데 연필로 일부 사실적 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정도 연필로 묘사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반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학년 과목별 등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 학년께 다 들어가고 이수 단위를 반영한 성적 산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차 등급 및 성취 등급에 따른 환산 점수를 반영한다. 출결 봉사는 반영하지 않고 비교과 성적 반영하지 않고 학년별 가중치 부여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 교과목 성적을 반영한다. 요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 캠퍼스나 천안 캠퍼스나 전 교과목 반영을 하고 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내신 성적 같은 경우 보통 5등급 커트라인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10점 정도 차이, 10점 차이가 나면서 평균점을 보면 4점 몇 이렇게 내신 등급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6등급 선까지도 실기가 우수하다면은 합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신 성적에서 안정권으로 쓴다라고 한다면은 대체적으로 전과목 5등급 이내 권역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률 한번 볼게요. 경쟁률 생활예술 전공 30명 선발을 하고 있죠. 이제 정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수시에서만 3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63명 이렇게 지원을 해서 32.10 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치고는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죠. 그 이유는 전과목 내신이 반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7등급이 포함되면은 점수가 30점이나 떨어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상명대를 지원하는 거를 좀 기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트앤디자인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7월 13일 오전 일부 주제였습니다. 탁구 라켓, 탁구공 줄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대체로 2개, 3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커다란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키보드, 스포이드병. 세 번째 3부 주제를 보면은 브러쉬, 닥터페퍼 캔, 충전 케이블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 요소와 점 요소, 그리고 선 요소 이런 것들을 고루 분포해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상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뽑는 일관성이 좀 있습니다. 동상 수상작입니다. 지금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화면을 지배적으로 넣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이런 화면 조형을 만드는 요소들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약간 입체적인 형태의, 물론 이건 1점 투시로 이렇게 소시를 주고 있지만 입체적인 형태를 해석하는 그런 소재와 거기서 포인트 물체, 이런 선 요소.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이고 조금 더 기획적인 그런 레이아웃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명대스럽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게 외곽 정리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보면은 약간씩 날리는 이런 형태들이 좀 있거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뒤에 쪽에 뽑아내는 이 잔상의 흐름선이나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색연필로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쨍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입체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화면 레이아웃을 얼마나 기획적으로 잡아내는가 이런 것 또한 중요한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것과 물체의 입체적인 해석, 그런 소재의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4절 4시간인데 탁구 라켓을 몇 개를 그린 거야? 진짜 많이 그렸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놓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흰색으로 줄자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뿅 나와서 탁구공.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 시간 운영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물체 하나하나 그리는데 형태 투시도 굉장히 꼼꼼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인 레이아웃에서 메인 포인트의 입체적인 해석, 말씀드린 것처럼 상명대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 전장과는 그런 전략적인 레이아웃보다는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의 포맷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큼직하게 줄자가 깔려 있고 메인에 탁구 라켓과 탁구공 이 관계에서 줄자의 선을 가지고 연출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여기에서
수직적으로 수직과 수평과 이렇게 교차되는 선을 가지고 화면을 분할하고 있죠. 지금 커다란 공간, 작은 공간, 조금 중간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 밑에서부터 반복적으로 탁구 라켓이 움직이면서 치고 올려서 거기에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인 포인트에서 귀염둥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칼라의 활용도 굉장히 좋고요. 요만큼만 잘라서 보더라도 그림에서 포함될 수 있을 만한 게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닛들이 좀 작게 나오면서 전체 움직임이나 이런 연출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일단 탁구 라켓 두 개를 연결해서 밑에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 탁구 라켓 해서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와서 탁구공이 움직이고 있다. 줄자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줄자는 일단 선 요소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 요소와 면, 점, 요 역할이 조금 더 또렷하게 나오면은 사실 그 중에 아이템 하나가 조금 죽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 금상수상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을 활용해서 이렇게 큼직한 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줄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 좁은 공간을 통해서 탁구 라켓의 입체들이 반복돼서 파란색과 빨간색 이렇게 대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탁구공이 여기서 뿅뿅 나와서 이렇게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비례와 아래쪽 비례와 위에쪽 비례,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 이런 것들이 비율을 잘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전략적인 화면 구조 속에서 입체적인 형태와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 이런 내용의 그림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명대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가지고 큼직하게 이렇게 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메인 포인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를 가지고 이제 선 요소를 쓰고 있습니다. 뒷공간 살짝 빠지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스포이드가 포인트로 나오면서 주제부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키보드의 면들이 움직이고 있고 포인트 물체, 그래서 옐로우하고 블랙 대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크게 화면의 전략보다는 큰 면과 점의 역할, 거기에서 보여주는 연출, 요 정도의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서경대 작년 대상인가? 거기에서 좀 봤었던 유형인 것 같아요. 딱 키보드를 수직으로 세워놨어요. 거기서 나 키보드 자판은 절대 안 그릴 거야 라는 굳은 의지와 함께 시점을 바싹 눕혀서 이렇게 키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키보드를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그리는 거, 이게 사실 쉽지 않죠. 투시가 안 맞기 시작하면은 허점이 너무 많이 보여.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작게 한번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난 그래도 입체로도 좀 보여주고 있어. 거기서 이쪽 축, 이쪽 축 메인 포인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직선에 맞춘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체 화면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죠. 전체적인 곡선과 직선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메인 포인트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가 면 역할로 나오고 딱 탑뷰로 유리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리병에서 나오는 액체를 가지고 원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고 있죠. 여기에서 다시 유리병이 나오면서 뭐 칼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얘보다는 그냥 키보드가 이쪽에서도 다시 이렇게 치는 게 어땠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화면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쪽은 대체로 무채색, 이쪽은 대체로 유채색, 그래서 화면이 조금 나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들어가고 여기에 키보드 들어간 상태에서 포인트 들어가면 요런 애들 칼라 조금 더 살리고 위에 뭐 하나 정도 더 들어가고, 요 정도의 세팅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게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주제 포인트를 강조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보드가 치고 들어가고 유리병 나와서 볼거리 나오고 거기서 스포이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빠지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큼직한 키보드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치고 있고요. 거기에서 메인 유리병이 깨지면서 연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유리병이나 이런 형태들이 나오면은 그 형태가 정확하게 딱 전체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호하거든요. 이 그림이 이제 은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정확하게 정형적인 키보드의 형태들을 딱 형태를 정확하게 맞춰서 키보드를 보여준 상태에서 얘가 정형성을 유지를 하고 여기서 약간 비정형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런 대비가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포이드 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게끔,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게끔 요소를 좀 쓰는 게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는데 어쨌든 우수하게 인정받아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 수상작이에요.
게요. 이 키보드판 이렇게 시점을 바싹 눕혀놓으니까 이 전장에 비해서 키보드에 대한 설명 별로 없어요. 그쵸? 적당히 그냥 여기 키보드입니다 정도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거기에서 약간의 사이드 뷰, 탑 뷰, 이쪽 사이드 뷰, 이쪽 탑 뷰 이렇게 해서 유리병의 다양한 시점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사는 그 앞에 있었던 그림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묘사의 양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구성 능력이나 물체의 다양한 시점들을 보여주고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수하게 평가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성이 가장 돋보이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3부 그림 보도록 할게요. 3부. 충전선을 굉장히 과감하게 썼어요. 처음에 아니 이게 뭐지? 이거 키보드인가? 막 그렇게도 생각을 했거든요. USB 포트 부분을 굉장히 큼직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두운 공간 만들고 거기에서 브러쉬. 그래서 어두운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뿅뿅뿅뿅 묘사 뽑아 올리죠. 거기에서 다시 음료수 캔의 주둥이 부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제부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보다는 어쨌든 주제부의 그런 대비 효과가 굉장히 압도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압도적인 크기의 큰 브러쉬가 나오고 있어요. 고기 밑에 살짝 깔려있는 브러쉬. 이런 시점 재밌죠. 그래서 여기서 큰 블랙면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음료수 캔 나오면서 화면에서 딱 센터에 걸리는 포인트 부분에 음료수 캔의 주둥이 부분이 나와서 거기에서 연출 보여주면서 여기가 얼굴입니다 라고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집중되는 선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이 뜯어져서 여기 빠지직하는 이런 묘사 이런 거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전장에서도 봤던 이런 요소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요새 뭐 학생들이 거의 공식처럼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경적인 요소보다는 주제부에서 어떤 컴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실루엣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지고 있는가 이런 게 상명대에서는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캔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 축, 이쪽 축 이렇게 들어가면서 구조축이 들어가면서 포인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묘사 엄청 열심히 했죠. 발색도 굉장히 또렷하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캔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브러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필력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일단 메인에서 이렇게 물체 쳐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선, 전체 밀도 올리는 그런 작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산만해 보일 수도 있다. 구석구석 참 많은 신경을 써놨습니다. 그쵸?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훨씬 심플하죠. 네, 은상수상작입니다. 동상이었고요. 큼직한 캔 밑에 베이스에 주제 포인트 올라가고 있고 이쪽 축, 이쪽 축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폰트가 들어간 만큼 그 폰트에 집중해서 메인 표현을 하고 있고요. 텍스트가 들어간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가 주는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나왔을 때는 글씨 굉장히 또박또박 하나 정도는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그림들이 좀 많죠. 상명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키워드는 하나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화면 전체에 조금 더 전략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구성과 메인 포인트의 연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브러쉬가 쫙 닦고 있고 거기서 이게 거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캔의 탑뷰예요. 캔의 탑뷰를 막 조합을 해서 거품처럼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선들. 그래서 브러쉬를 거의 1점 투시에 가깝게 투시를 잡아놓고 그쪽으로 선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커다랗게 화면 외곽에 동심원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직선들을 조금 더 시선을 딱 집중을 시켜주는 역할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정석적인 레이아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축 이렇게 들어가면서 메인에서 캔 음료수 들어가고 거기서 쏟아져 나오면서 파동 약간 튀면서 요게 작은 것들 이렇게 사이드 뷰 보여주고 탑 뷰 보여주고 밑에 베이스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쪽이 넓고 이쪽으로 좁아지는 공간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집중이 돼서 주제부 쪽으로 다 집중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마지막 금상수상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레이아웃이 들어가고 있죠. 수평적으로 캔이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수직의 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딱 교차되는 지점에
작은 캔. 사절지에서 요 정도의 사이즈를 이렇게 그린다면 이거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딱 중앙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잡아놓으면서 수직 수평의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브러쉬들 이렇게 되어 있죠. 손잡이가 나오면은 사실 이게 좀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렇죠? 방향성이 좀 깨지니까. 근데 브러쉬의 탑뷰를 만들면서 이렇게, 얘는 손잡이를 아예 잘라서 이렇게, 얘는 뭐 여기 있지만 그래도 어두운 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딱 형태들이 집중될 수 있게, 이런 애들도 중심으로 형태가 집중될 수 있게, 모든 건 센터를 위한 것만 이 친구를 위해서 화면을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획적인 이런 면 구조를 통한 전략적인 레이아웃, 메인에서 물체의 입체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대상, 이렇게 해서 수상을 했죠. 이 전장들의 이런 그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입체적인 공간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물체의 이런 다양한 시점들을 보여주면서 제시물에 조금 더 충실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명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자주자주 올려주세요. 필요하신 내용들 꼼꼼하게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